일본의 정치인들은 왜 암살을 당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8일 아베 전 수상, 전 총리 대신이었던 아베가 피격을 당해서 사망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22년 7월 8일 11시 32분경에 전직 해상자위대의 자유관이었던 야마가미 테스야라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당일날은 제26회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는 나라 시내에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설을 하고 있었던 이 일본 총리에게 야마가미 테스야라는 사람이 사제 총기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쏜 총알에 맞아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당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41살의 야마가미 테스야는 나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날 이 야마가미 테스야는 사제총을 직접 만들어서 연설을 하고 있었던 그 아베 총리에게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일본의 나라시는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이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설을 하던 장소였고요. 그리고 이 살인범, 범인이 이 장소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7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와서 총을 쏘게 되죠. 그러나 경비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범인이 이렇게 접근했다 하는데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결국은 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고 쓰러진 다음에야 이 범인을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직 총리가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는 이런 굉장히 드문 그리고 그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의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이런 정치인들을 암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했는가 여기 대해서 그 종교단체와 원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종교단체 간부를 노릴 작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 종교단체에 이런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종교단체에 빠져들어서 많은 고액 기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집안은 좀 부자였는데 결국 그 경제적으로도 파산을 하게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마가미는 그 종교단체에 대해서 증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베 전 총리가 그 종교단체의 활동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9월에 그 종교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행사에 아베 전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베 전 총리가 그 종교단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총을 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야마가미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임기제 자위관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일본인이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가미는 일본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정치인들에 대한 암살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2022년 7월 8일에만 있었던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죠.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메이지 유신에 참여를 한 인물이었고 일본의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19세기 일본의 근대화에 상당한 공헌을 한 인물이었는데, 그러나 그 조선을 병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일본이 하게 되었고, 거기에 그 안중근 의사가 분개를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한국인이었고 이토 히로부미는 그 한국을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본인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민족 간의 대결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많은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런 어떤 민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부의 불만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총격이라든가 또는 칼로 찌르거나 또는 때로는 그래서 사망하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1920 이토 히로부미네요. 1921년 11월 4일에 일본의 도쿄역에서 칼을 맞고 살해된 하라 다카시 총리 대신이 있습니다. 하라 다카시 총리 대신은 현직이었어요. 현직 총리 대신 일본 수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살해당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21년 11월 4일에 당시의 하라 다카시 총리 대신은 도쿄의 야마노테선의 오츠카역 직원이었던 나가오카 고니치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서 심장을 찔립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가오카 고니치는 왜 그럼 하라 다카시를 죽였는가? 하라 다카시에 대해서 나가오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라 다카시가 정치인들과 관료와 결탁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왔던 그런 정상과 재벌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당시에는 야당이 보통선거법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제한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대체로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에 따라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선거법이 시행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일본은 아직 보통선거가 실시가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보통선거가 실시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미 야당이 보통선거법을 제출을 해요.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여러 나라들에서 보통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보통선거권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1운동 이후에 중국의 상하이에서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졌고 임시의정원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임시의정원에서 1919년에 보통선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당시에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보통선거권이 실시가 됩니다. 아무튼 범인이었던 나가오카 고니치는 이렇게 그 당시에 정치가 부패했고 그 다음 보통선거법에도 반대하는 그런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가코 고니치는 우익 세력들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일본 우익들은 정부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었냐면 당시 하라 다카시 총리 대신을 비롯한 일본 정부는 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군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군축에 대해서 일본의 우익들, 특히 일본의 군인들은 반대합니다. 당시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차 대전 이후에 이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국가들은 크게 국가적으로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해군을 군축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역시 이 해군 군축 조약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군부 해군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가오카 고니치입니다. 이 나가오카 고니치는 이렇게 일본의 총리 대신 수상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쿄 지방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나가오카 고니치는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왜 특별한 대우를 받았냐면 나가오카 고니치가 나라를 위해서 부정부패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높이 평가를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총리 대신을 죽인 살인범인데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게다가 세 차례의 감형을 받고 1934년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30년 11월 14일에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일본은 하마구치 오사치라는 사람의 내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마구치 오사치가 역시 총리 대신으로 수상으로 취임을 해서 대외적으로 협조 외교를 시행합니다. 그 이전에 일본은 강경 외교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하마구치 오사치 내각은 1930년 4월 22일에 런던 해군 군축회의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군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해군의 입장에서는 군비 축소보다는 군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군비 확대를 갖다 하려는 이런 해군의 의도는 실현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해군 군축회의에 참여했었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해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군축회의에 조인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품습니다. 당시에 하마구치 오사치 내각을 타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일본의 큰 정파였던 정우회는 이렇게 병력량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통수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일본 제국헌법에서는 이런 통수권, 군대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 천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군령부를 무시하고 정부에서 조약 체결을 한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천황의 통수권을 침범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힌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만들고 그 정부가 구성이 돼서 이들이 군축 문제라든가 또는 예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일부 군인들과 정치인들은 이것을 천황의 통수권을 침범한 것이다 라는 식의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마구치 오사치 내각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 10월 14일에 하마구치 오사치 총리는 저격을 당하게 됩니다. 1930년 11월 14일에 하마구치 오사치 총리는 도쿄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가 우익단체였던 현양사 계열의 애국사 단원이었던 사고야 도메오라는 사람이 총을 쏩니다. 그래서 이 총격을 받고 하마구치 오사치 총리는 현직 총리였죠. 근데 총을 맞고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치료를 하게 됐지만은 치료가 완전하지 않았고 결국 후유증을 겪다가 그 다음 해 1931년에 하마구치는 사망합니다. 총을 쏜 사고야 도메오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마구치 오사치 총리는 사회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폐하, 천황이죠. 폐하의 통수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야 도메오도 역시 1933년에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34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 1940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우익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고야 도메오입니다. 그리고 1932년에 5.15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역시 일부 청년 장교들이 당시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 대신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누카이 스요시입니다. 1932년 5월 15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1929년에 미국 월가의 주식이 대폭락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시작됐고 이 대공황은 일본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일본의 우익들은 기존의 체제를 타도하고 천황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국가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누카이 스요시는 군대를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 해군 청년 장교들은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에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 5월 15일에 극단적인 애국단체에 가입했던 우익단체에 가입했던 해군 청년 장교들이 총리 관저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를 살해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는 이렇게 해군 장교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대화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당시 이 해군 청년 장교들은 말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누카이 총리는 이 청년 장교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바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난폭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 당시에 그 고위 군인들, 육군 대신이라든가 해군 대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순진한 청년들의 행동을 취하게 된 심정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금할 수 없다든가, 또는 해군 대신도 이런 순수한 청년 장교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옷깃을 여미게 된다는 둥 하면서 옹호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미카미 다쿠 같은 그 청년 장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는 그 황도파라고 하는 일본 육군 내부의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이 파벌들은 대체로 일본의 농촌에서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본 육군 장교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군을 황군, 천황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황이 직접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쇼와 유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황실을 중심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 개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부패한 의회 정치를 타도하고 천황이 친정을 해가지고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재벌이라든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황 중심의 국가 개조를 지향하는 쇼와 유신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됐고 이들은 다시 대규모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226 사건인데요. 이것은 193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1932년에 일으켰던 군부의 일종의 쿠데타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1936년에 226 사건이란 것을 일으켜서 약 1,500명 가까운 그 청년 장교들과 군인들이 다시 쿠데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6년 2월 26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쿠데타는 황도파의 영향을 받은 일부 청년 장교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황이 친정해야 된다. 이제 쇼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원로 중신들을 죽이고 천황 친정이 실현되면 정재계의 부정부패, 농촌의 빈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의 과정에서 전직 총리 두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카하시 고레키오라는 총리와 사이토 마코토 전 총리가 이 청년 장교들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카하시 고레키오는 요때는 대장 대신이었습니다. 대장 대신은 재무부 장관에 해당이 되겠죠. 이 사람은 원래 하라 다카시가 살해당한 다음에 대장 대신 이전에 이미 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총리를 했었던 인물이었는데 1936년 당시에는 대장 대신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군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됐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재무장관 대장 대신에 취임을 하게 된 것은 1934년이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재무장관 대장 대신이 된 것이었는데 당시 다카시 고레키오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사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육군의 군사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쓰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억제해야 됐고 특히 군대의 군사비 증액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육군과 해군은 각각 4천만 엔의 군사비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카시 고레키오는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0만 엔의 증액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육군하고 해군은 불만을 품게 됩니다. 왜 예산을 충분하게 증액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군부는 군사비 증액을 막던 다카시 고레키오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2월 26일 아카사카에 있던 이 다카시의 저택으로 이 반란군이 갑니다. 가서 총격을 가하죠. 그래서 다카시 고레키오는 당시 2층에 침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침 새벽에 일찍 이 군인들이 가가지고 이 다카시에게 총을 쏩니다. 그래서 다카시 고레키오는 이때
자신의 저택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대신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도 역시 이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36년 2월 26일 날 역시 죽게 되는데요. 원래 이 사람은 1919년 9월에 조선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대문역에서 내릴 때 한국의 독립운동 지사였던 강우규 의사가 폭탄을 던집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 폭탄 공격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919년부터 27년까지 제3대 조선 총독부 총독을 지냈고요. 그리고 1929년부터 31년까지 제5대 조선 총독부 총독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귀국해서 1932년부터 1934년까지 내각 총리 대신을 지냅니다. 그리고 1936년 당시에는 내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36년 2월 26일 날 아침에 150명의 군인들이 사이토 마코토의 저택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수십 발의 총을 쏘아서 사이토 마코토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쿠데타는 원래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가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당시에 슈와 천황은 이 쿠데타를 반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쿠데타 과정에서 천황에게 충성을 했던 대신들이 여러 명이 사망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 여기에 분개하게 되죠. 그래서 슈와 천황은 자신의 충신을 죽인 이 쿠데타 부대들에 대해서 반란군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천황이 반란군으로 지목하게 되면서 이 쿠데타 군대의 쇼와 유시는 미수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교들은 대체로 투항하거나 자살을 하게 되죠. 자, 이 사건들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 표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일본의 군부에 대해서 군비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군사비 증액에 반대하거나 뭐 해가지고 일본 군부, 일본 우익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